그대의 불순한 사상이 다시는 이 조선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더냐? 다른 하늘로 가릴 것이다. 포운 정몽주로 말이다. 그대는 간신의 상징으로 남길 것이다. (500년)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개국공신이나 500년 조선 역사의 난신으로 머물러야 했던 비운의 정치가 여말선초 혼란의 중심에서 홀로 민본을 외치며 새로운 왕조를 향해 과감히 나아갔던 혁명가 정도전의 삶을 돌아본다. 도전아, 너는 고려가 평화롭다고 보느냐? 원나라의 간섭이 심해 임금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원나라에 바칠 공물을 마련키 위해 허리가 휠 지경이니 이를 어찌 평화롭다 하겠습니까? 너에게 세상 바꿀 힘이 있다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세상이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바뀌지 않으니 뜻을 모아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힘이라.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스승님? 뜻이 다르다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뜻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지요. 거기에 무슨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19에 이른 나이에 성균관 생원시에 합격한 정도전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까운 문우들과 함께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홍건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피난길에 올라야 했는데 삼봉, 이 사람 내가 아니오면 자넨 날 찾지도 않는 겐가? 어서 오십시오. 기별도 없이 어찌 오셨습니까? 출정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사온데.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네. 위풍당당해 보이십니다. 위풍당당은 무슨. 그 말에 어울리는 장수를 내 직접 보긴 하였네만. 혹시 맞네. 이성계야말로 위풍당당하다 못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네. 고려가 개혁의 대상임에는 자네나 나나 그 뜻을 같이 하지 않았는가? 왕께서도 여전히 그 의지가 굳건하시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야 하네.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홍건적을 몰아내고 국민왕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관문세족들의 횡포로 인해 양인은 노비로 전락하게 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무엇을 그리 한탄하는가? 스승님. 한탄이라기보다 조정의 대들보로 쓰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현실을 바로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한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종자기도 없는 배가의 신세이니 검은고를 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가의 신세라. 포온이 서운해하겠구만. 그 역시 공감할 것입니다. 삼봉, 언젠가 자네가 바람하지 않는 지음이 나타날 걸세. 아니, 벌써 어딘가 있는지도 모르지.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연이 닿지 않는 것일세. 저 또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나는 그날이 두려우이. 자기 보고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서 이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배 가게 되죠. 2년 6개월 이제 그 밑에 거평북에서 생활하면서 민중들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진짜 알맹이 삶을 본 거예요. 그 전까지 머리로만 공부하다가 그런 다음에 2년 6개월 유배를 하고 나서도 다 풀렸는데 서울 근처로 못 오게 해. 그러니까는 떠돌아다녀야 돼. 이걸 한 6년여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년을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한 거죠. 유배하고 포함하면. 이때 왜구들한테 시달린 백성들이 어떤 건지, 홍건적한테 시달린 백성들이 어떤 건지 이러면서 그 혁명에 대한 생각을 구상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장군, 정도전이라는 자가 장군을 뵙고자 합니다. 메시아라. 예. 본께서 예까지 웬일이오? 장군께 잠시 몸을 의탁하러 왔습니다. 그럽시다. 훌륭합니다. 저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동남방에서 왜구를 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함주가 본래 이 나라의 중앙이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이곳에 있다. 기회는 이때뿐이다. 대장군께서는 작금의 고려의 토지 제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고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권세가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하루 종일 앉을 틈도 없이 소처럼 일만 하는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려의 현실입니다. 난 그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도. 공께서는 이러한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오? 현재 고려의 토지 제도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입니다. 백성들이 배부르지 않으면 나라가 안전치 못하고 백성들이 굶주리면 나라는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헌데 지금 고려의 백성들은 세력가들의 토지 겸병으로 인해 송곳 꽂을 땅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겠소? 지금 고려에서의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만이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다. 삼봉 정도전 대장군께 천하를 경영하는 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면 난 공을 스승으로 삼아 천하를 경영해 보겠소이다. 이성계는 7살이나 어린 정도전에게서 자신에게는 없는 지식과 통찰, 그리고 천하를 보는 해안을 지녔음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정도전을 단순한 책사가 아닌 스승의 의미를 담은 왕사로 삼아 개국의 기초를 마련하려 하게 된다. 공민왕 시해 이후 고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명나라는 강국의 힘을 과시하듯 고려를 위협했는데, 불안한 정국 포운 정몽주와 정도전은
명나라 주원장의 탄의를 경축하고자 성절사로 가게 된다. 금이 환양까진 아니더라도 명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니 조정에서도 자네를 달리 볼 걸세. 이 모두가 포온의 덕분인 줄 압니다. 이 사람 낯간지럽게 왜 그러나? 포온의 언변술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찌 그리 잘 구워 삶으시는 겁니까? 명나라 황제조차도 포온에게 깜빡 넘어가는 것을 보니 그 능력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재주도 없으면 어찌 하겠나? 그래, 명나라 황제를 직접 본 소감이 어떻던가? 명나라 황제가 평범한 농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천하를 평정한 자가 농부 출신이라니. 고려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지. 지금이라면 꿈꿔 볼만하지요. 왕씨의 나라에서 농부 출신의 왕이 난다면 그건 반역이 아닌가? 고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약제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의 조공을 신속히 처리했더라면 허망하게 가시지 않았을 것을. 나라가 힘이 없는 탓일세. 약제 그 사람은 우리가 이러길 바라지 않을 걸세. 아직 우리에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이들이 있지 않은가? 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려를 누구보다 위하고 생각하는 최영 장군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최영은 그릇이 아닙니다. 무엇을 두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최영 장군께서는 그 누구보다 고려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10년간 야인 생활을 하시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편협해지신 게 아닙니까? 청백리라 불러도 손색이 없지. 소문에 고려 최고의 명장임에도 그의 집은 한없이 초라하고 검소가 지나쳐 매 끼니를 해먹을 쌀도 없다더군. 그뿐인가요? 호위호식하는 벼슬아치들을 괴나 돼지에 비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괴로워 구토가 날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그 역시 백성의 고달픔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인 그가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백성의 고달픔을 모르는 분이 어찌 청렴결백한 삶을 자처하여 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출신의 서러움이 주는 비장함을 알겠는가? 개혁의 뜻이 좌절될 때 그 괴로움을 알겠는가? 백성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말은 이인임 연원방과 같은 간신들도 나불대는 말이세. 장군께서는 권력력이 없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그러던가 권력력이 없다고. 이인임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그럼 최영이 아닌 다른 사람인가? 선왕 때 반원 정책을 펼치던 최영은 지금 어디에 있나? 명이 강성하여 고려를 속국으로 삼으려 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일세. 이럴 때 원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명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네. 최영 장군이 간신들과 손을 잡은 것은 군권을 장악하고자 함이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님을 삼봉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원과도 손을 잡아야지. 하지만 권력에 욕심이 없는 자라 하기엔 지금의 행보가 난감하니. 그는 이 나라 왕의 장인이 아닌가. 하면 이성계는 다르다고 보시는가? 다르지요. 그는 고려의 귀족 출신도 아니고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부패한 권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삼봉, 자네 역시 이성계 장군에게 푹 빠졌나 보군. 왜 아니겠습니까? 그의 됨됨이를 아는 이라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성계는 고려를 위해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는 있어도
고려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보게 하련, 중요한 것은 목숨을 바쳐 고려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세. 하면 그보다 무엇이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목숨을 바쳐 새로운 나라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지. 아니, 그건 무슨 궤변이십니까?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그게 무슨 뜻인가? 고려를 끝내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봉! 우리가 함께 성리학을 공부한 지 몇 년인가? 기나긴 시간을 함께한 뜻을 버렸단 말인가? 어찌 잊었겠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헌데 어찌 그런 말을? 고려는 백성을 버렸습니다. 진정 백성을 위한다면 새로운 왕조를 세워 개혁을 이루는 것이 답입니다. 이보게 삼봉! 포은, 썩어빠진 고려의 현실에선 개혁은 헛된 망상입니다. 재상이란 자들의 행태를 보고도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늘도 고려를 버렸습니다. 고려에 희망이 없다니 그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인가? 오늘 한 말은 안 들은 걸로 하겠네. 진정 고려에 희망이 없다고 보십니까? 같은 말을 더 해서 뭐하나. 스승님과 포은 선생을 따르는 젊은 사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농단하고 있는 재상들과 그 하수인들을 제치고 과연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보는가? 그들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태세네. 왕은 이미 허수아비. 그래도 개혁에 뜻을 두겠는가? 최영이 이성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인임을 제거하는데 이러고 나서도 이성계가 바로 정치 실세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 다음에 창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창왕 등극에 또 이색이 앞장서거든요. 이색과 조민수. 그러니까 그 최영과 조민수가 더 실세지 그 이성계가 실세는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그 철령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위화도 해군으로 가면서 위화도 해군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성계가 실권을 잡게 되는 거죠. 명이 강국이 되더니 고려를 거저먹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겠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천령은 우리 땅이옵니다, 전하. 신이 요동 정벌에 나설 겁니다.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요동정벌이 지금은 시기상조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이 요동을 칠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지요. 요동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앉아서도 압니다. 헌데 어찌 최영은 요동 정벌을 빌미로 장군을 제거할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장군의 군사력을 뺏기 위함도 있고요. 요동에서 패한다면 그 빌미로 승리하여 돌아온다고 해도 요동 정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장군을 제거할 생각입니다. 최영을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요동 정벌은 새 왕조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서 요동을 정벌하라. 전하, 이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명나라를 부수고 고려의 강성함을 입증해 보이겠나이다. 난 무섭습니다. 선왕께서 처참히 시해되신 것을 지켜본 나로서는 장군이 아니 계신 이곳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집니다. 가지 마십시오. 요동 정벌은 불가합니다. 불가의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 불가하고, 두 번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불가하며, 세 번째, 전 병력이 떠나면 외적이 이를 틈타 침입할 것이니 불가하며, 마지막 4번째, 무덥고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니 활에 악효가 녹아 풀어질 것과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 불가합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다.
지금이 아니면 정벌의 의미가 없어. 요동의 군대를 모으기 전에 어서 가서 쳐야 하오. 진정 그렇게 해야겠소. 왕명이요. 위화도에서 회군하십시오. 이때를 기회로 최영을 쳐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민수 장군이 있지 않소. 그는 시중의 사람이니 그를 설득하지 못하면 계획이 틀어질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소? 걱정 마십시오. 위화도에 당도하면 병사들은 지치고 장마를 만난다면 강을 건너기 힘들 것이니 조민수도 말귀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정권의 실세가 된 이성계. 그러나 이색과 정몽주는 그가 역성혁명의 기미를 보이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질 못하는데 토지를 나라에 귀속시키고 백성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제도를 개혁이라고 밀고 있는 것인가 말일세. 나도 토지 제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었네. 허나 권세관은 조정에서 물러나서도 토지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국법으로 언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법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을 세워 받은 토지를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보나? 백성들만 가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재정이 파탄이나 군사들에게 식량을 조달하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토지가 없이 녹봉을 받지 못하는 관리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데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란 말입니까? 예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고려를 부정하겠다는 뜻인가? 고려를 부정하지 않고서 어찌 새 왕조를 일으키겠습니까? 뭐라? 새 왕조? 세상이 바뀌어도 도리는 변하지 않는 법. 사물을 바르게 다루지 않는다면 도리는 살아나지 않는 법이지요. 이것이 삼봉이 말하던 천명인가? 전에 제게 보낸 맹자에 천명이 있었소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늘의 뜻은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소이다. 허면 하늘의 뜻은 어디 있단 말인가? 천명은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룬 왕조는 혁명을 일으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외다. 이 사람은 민심에 따를 뿐입니다. 고려에 희망이 없다고 한 뜻이 이것이었는가? 백성을 위하는 길. 우린 같은 생각이 아니었어? 우린 방법이 다를 뿐이외다. 틀렸네. 우리는 마음도 뜻도 달랐으이. 이색이 귀양가고 정도전에 의해서 그런 상소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몽주가 정도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칠 때 명분이 뭐냐? 저놈은 핏줄이 아주 불순한 놈입니다. 피가 1000개의 피, 천인의 집안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게 정도전한테 뼈아픈 거죠. 왜냐면 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랑 제일 친하고 정말 그 정도전 글에 보면 어떤 식의 글이 있냐면 이 앞에 젊은 시절에 그래. 하늘이 정몽주를 우리한테 보낸 건 정말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우리하고 있다는 거 그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정몽주거든요. 그 정몽주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저놈은 피가 불순났다고 공격하니까 그건 진짜 아팠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 자기 제자들 시켜서 정몽주 제자들 시켜서
노골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걸 공양왕이 받아들여 가지고 정도전을 귀양 보내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정도를 귀양 보내고 그래서 나주 갔다가 또 광주로 이제 이백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도전의 마지막 시련이 이때 닥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련 속에서 구해준 게 누구냐? 이방원이에요. 공양왕 4년 4월 4일 이방원은 이성계를 문병한 후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습격해 제거하게 된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운 정몽주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 그 이후 이성계는 왕으로 추대되면서 474년간의 고려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392년 이씨가 세운 새 왕조, 조선의 시작이다. 삼봉, 그대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요. 한고조의 곁에 방량이 없었더라면 한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소. 한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쓴 것입니다. 경의 말이 맞소. 경이 없었더라면 이시왕조는 없었을 것이오. 전하께선 말 위에서 떨어졌을 때를 잊지 마시고 신 역시 죄인이 되어 형구를 목에 찼던 때를 잊지 않는다면 자손만대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경은 어찌 호동정부를 논하시오? 새 왕조의 개창을 이루었고 기반을 마련하였으니 이젠 더 큰 그림을 그리실 때입니다. 더 큰 그림이라. 이제 중원의 황제가 되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경의 뜻이 곧 나의 뜻이오. 고려하고 조선의 가장 큰 차이를 들려면 그 한국 역사에서 볼 때 고려는 고려 시대까지 인치라고 할 수 있어. 사람에 의한 통치. 근데 이거를 조선의 플랜을 다 짠 게 정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만든 게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이라는 그 책이고 그게 조선을 디자인한 건데요. 임금은 좋은 재상을 선택하는 그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임금은 중간 정도만 해도 된다. 다만 신하가 재상이 모든 걸 관장하면서 그 중간 정도 하는 그 왕의 모자란 거를 재상이 보충하면 나라는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흔히 재상 중심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군주와 신하가 같이 하자 공치, 같이 정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고려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게 위험한 거죠. 이거 신하가 다 하겠다는 건데, 이 재상이 다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이방원이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서 대궐로가 대감님을 모시고 오너라. 전하의 병환이 심하여 왕자들이 모두 모였을 텐데 어떡하시려고? 가서 내가 아프다고 전하고 어서 모시고 오너라. 어서. 예, 마님. 누님, 삼봉과 그 세력들이 남원의 집에 모두 모여 술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거사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너는 안산군수 이숙번에게 병사들을 무장시켜 정안대군 집 앞에 있는 신극내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전하거라. 예! 그대의 불순한 사상이 다시는 이 조선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더냐. 다른 하늘로 가릴 것이다. 포운 정몽주로 말이다. 그대는 간신의 상징으로 남길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원이다. 고대엔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천자가 관직을 설치하고 신하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 신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방원아, 이 땅에 백성이 있는 한 민본의 대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잘 가시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며 새나라 조선을 세웠지만 왕도 정치의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죽음을 맞았던 삼봉 정도전. 500년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만들었음에도 역적으로 기록되었던 정도전은 사후 470년이 지난 고종 때에야 비로소 존엄이 회복되었다. 왕조 교체 격동기 50여 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당대의 모순에 정면으로 맞서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임을 외쳤던 위민 정치가 정도전의 이념은 조선 왕조 5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자리한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알려진 이곳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초로 한다. 이후 퇴계 이황이 명종에 건의하여 1550년 소수서원이란 친필 사액을 받았는데 소수서원의 주향은 한국 성리학의 시조로 꼽히는 문성공 회헌 안향. 고려시대 안향을 통해 전파된 성리학은 이후 조선시대에 깊이 뿌리내려 500년간 치국의 근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소수라는 이름에 담긴 올곧은 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만나본다. 아버님. 오, 유야. 그래, 개경 생활은 어떠냐? 늘 번잡하지요. 흥주에 오니 숨이 탁 트입니다. 독서를 하러 다니던 숙사와 벼루를 씹던 세연지까지 다 그대로더군요. 어릴 적부터 학문을 닦은 곳이니 애착이 남다를 게다. 허나 그만큼 일찍 출사를 했으니 이제 바른 정치에 매진해야지. 그게 생각만큼 녹록치 않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한림원에 있으니 나라 사정을 민첩하게 알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관리의 책임은 무거운 법이다. 네, 매사에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네가 학문이며 덕망이 높다는 칭송은 줄곧 듣고 있단다. 아참, 개경 환도를 앞두고 별초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거라. 네, 주의하겠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고려 원종 원년 이른 나이에 출사한 안향은 왕의 직속기관인 한림원에 있으면서 일찍이 학자이자 관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신이 안할림인가? 공은 한림원에서도 명망이 높더군. 새 조정의 요직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새 조정이라니 무슨 소리요? 우리는 개경의 조정과 별도로 이곳 강화도의 조정을 세울 거요. 이미 승화 후 오늘 옹립하고 관부를 설치했소. 역도의 무리에 협력할 수 없소이다. 무엇이? 역도? 왕명을 거역한다다. 버젓이 있는 조정을 두고 새 조정을 세우다니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오? 고려 조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별초군은 무인 정권의 정수부대로 일했소. 항몽전에 선두에 선 것도 우리오. 헌데 현왕은 되려 적과 화친을 맺고 개경 환도를 추진하더니 그에 불응했다고 삼별초 해체를 명했소. 게다가 별초군의 명부를 압수해갔습니다. 몽고에 넘길 심산이지요. 조정에선 결탄코 명부를 몽고에 넘기지 않소. 광요에 의한 화친일 뿐 고려의 군사를 죽일 이유가 어디 있어? 벌써 소문이 바다하오.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반역을 낳는 법이오. 신화된 도리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주군을 믿고 충신과 절개를 지켜야 하오. 새 정부를 세우는 열의로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는 데 쏟으시오. 그럼 삼별초는 고려 조정의 정예군이 될 것이오. 가당치 않은 소리! 두고 봅시다. 여기 갇혀서 그 뜻이 언제까지 갈지. 가자. 예. 누구든 안한림을 도와주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예! 잠시 주의를 물렀으니 어서 나갈 채비를 하시지요. 자넨 날 납치한 무관이 아닌가? 왜 나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요? 저도 한림의 뜻에 동조합니다. 허나 제겐 별초군의 의리도 중요하지요. 이 영공은 꼭 갚으리다. 과연 그런 날이 올지요. 한림께선 꼭 살아남아 고려를 위해 지금처럼 곱고 훌륭한 관리가 되십시오. 민간인의 강화도 탈출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통과시켜 줄 겁니다. 고맙소. 어서 가십시오. 저는 예소 시간을 벌겠습니다. 강화도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안향은 개경정부로 귀환하여 원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나으리의 명성은 익히 들었니다. 18의 과거 급제한 수재, 선별초에 잡히가서도 용감하게 탈출하셨다고. 그런 분이 우리 상주 땅에 방관으로 오시니 이 얼마나... 아이가 어디 많이 아픈 겐가? 아이고 예, 이 여름에 몸을 덜덜 떨면서 앓지만 거품을 물고 쓰러지십니다. 아무래도
학질인 것 같은데. 학질이면 역병 말입니까? 아이고 만석아. 이보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의원이 어딘가? 윗마을이라 다시 뺑 돌아가야 되니도. 아닙니다. 요 아랫마을에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아, 옳구나. 아이가 아픈데 무당이라니. 만병을 싹 고치는 영험한 무당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서 마침 상주에 왔다 아닙니까? 저는 그만 구슬해야 가보겠습니다. 가자. 어서 따라가 보세. 예? 아, 예. 조상님께 정성을 바쳤느냐? 그러면요. 저희 집이 가난해도 재산은 꼬박꼬박. 만석이 조상님! 만석이 조상님! 만석이 조상님! 이야기 이놈! 정성은 무슨 제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잘못합니다. 우리 만석이 살려만 주시면 땡빛을 지서라도 상다리 부러지게끔 차리겠습니다. 잘못합니다. 그보다 먼저 거하게 구슬해야지. 예, 해야지. 당시 무속은 혼란한 정세 속에서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며 뿌리 신앙으로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보게, 당장 가서 나졸들을 불러오게. 예? 시방 나졸은 왜? 저 요망한 것들을 매로 엄히 다스릴 것이네. 예? 사도. 여봐라, 어서 곤장대를 대령하거라. 감히 신을 모시는 몸에 매를 대다니 큰 벌을 받을 것이야. 나으리, 형을 멈추십시오. 이러다가 귀신이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앞으로는 혹세 무민하는 미신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야. 여봐라. 예. 이들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하옥시켜라. 예. 나으리 때문에 상주거나 아니 상주골 전체에 재앙이 내릴 것이오. 두고 보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다시 요망한 사수를 부리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더 맞아야겠느냐? 아닙니다. 절대 사람들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국값도 다 주겠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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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십시오. 안향은 지방관으로 있는 동안 미신을 타파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청렴한 민정으로 민생 구제에 힘썼다. 이보게. 내 이럴 줄 알고 찾았지. 또 책에 파묻혀 있구만. 그만뒀고 약초 한자로 가세. 아직 볼 게 좀 남았네. 답답하군. 그렇게 열심히 경사를 파면 뭐하나. 전란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무너진 지 오래고 불교가 상할
다들 학문화 생각을 안는데. 그뿐인가? 국정은 왕실 주친과 권신들이 농단하고 있지. 원나라는 사사건건 간섭하여 나라를 넘보지. 사면 초과에 사서삼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유학의 기품은 바로 세워야지. 어허! 헛고생이라니까 그러네. 자자 나세. 우리나 이 풍진 세상 한풀이나 해보세나. 어떻게든 유학을 진흥하고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러나 인재 양성은 당시 국학교육의 부진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유학 진흥의 뜻 또한 이론에 치우친 정통 유학의 가치관 속에서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충렬왕 15년 고려 유학 제거로서 왕의 원나라 행차에 종행한 안향은 여기서 새로운 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나게 된다. 아하, 주자 전설을 읽고 계시는군요. 주자가 누구요? 회함 주의 선생입니다. 고려엔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나 이미 원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따르고 있지요. 성인의 도리를 발명하고 선불의 학문을 배척한 공이 공자에 비할 만할 깹니다. 실로 공문의 정맥이구려. (2500년에) 공자가 그 유교를 집대성한 이후 한 1600년 세월이 지나도록 그 이 사상의 그 이 본바탕이 되는 공자의 학문이 꽃을 활짝 피우진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그 이제 그 아주 저 도약을 시키고 학대시킨 분이 남송시대화가 주희입니다. 이 주희가 만든 학문을 주자학이라 그러는데 이 주자학을 그 중국 땅에서 우리 안양 선생이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한국에 도입하지요. 원에서 머무는 동안 안향은 손수 주자서를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모사했는데 이것은 고려의 유학을 다시 한번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훗날 고려뿐만 아니라 한국 성리학 역사의 출발점으로 크나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귀국 후 안향은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주자학 연구를 쉬지 않았고 이를 유교의 정통으로 깊이 받아들이며 고려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성인의 도란 무엇입니까? 성인의 도는 날마다 쓰고 있는 윤리를 따릅니다.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신하는 충성을 다하며 예로서 집안을 다스리고 신의로 벗을 사기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닦는 데는 반드시 공경으로 하며 일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정성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윤리란 뜻입니까? 그렇지. 공자의 도리를 배우려면 먼저 회화음을 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새로 들어온 주자서를 읽기에 힘써 게을리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주자학에 대한 안향의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중국 유학자들의 생각 또한 바꿔놓았다. 동국 고려에도 문묘가 있어있까? 물론이지요. 아국도 귀국과 똑같은 성묘가 있어.
재앙을 올리고 있소이다. 고려의 유학을 낮춰보는 원나라 학관의 물음에 해박한 성리설로 변론한 사연은 회헌 선생 실기에 나타나 있다. 이후 안향의 이름은 동방의 주자로서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주자학을 통해 사상적 토대를 세운 안향이 이어 추진한 것은 국학의 재건. 재상의 직무 중에 인재 양성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 헌데 지금 양형고가 비어 인재를 기를 길이 요원하니 육품 이상의 관리는 은 한 근씩을, 7품 이하는 품계에 따라 배를 각출할 생각이요. 거둔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우선 양형고에 귀속시키고 원금을 보전하되 이자를 취하여 서막전으로 삼을 생각이요. 좋습니다. 찬성이요. 나는 반대요. 일찍. 무인인 내가 무엇 때문에 문인생도를 가르치는데 돈을 보태야 된단 말이오. 그럼 밀직에게 묻겠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들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오? 그야 공자지. 무인이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소. 공자의 가르침은 만세의 규범이요. 무인이 굳이 왜 돈을 내어 유생을 길러야 되냐고 한다면 이는 곧 공자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무관들의 자금도 함께 걷어오겠어. 현명한 처사로다. 안공은 이미 자신의 사제와 노비들을 국학에 헌납하지 않았는가? 왕실 내고에 돈과 곡식들을 내어 양형고에 기금 조성을 돕도록 하라. 예, 전하. 충렬왕 30년, 안향은 예순둘의 노령으로 일생을 소원해온 국학시설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로써 침체해 있던 고려의 교육과 학문은 크게 부흥했고, 여기서 배출된 학자들은 고려 말 개혁 정치의 중심인 신흥 사대부로 성장하게 된다. 그 해, 안향은 판밀직사사 도첨의 중찬으로 47년의 관직 생활을 마쳤는데, 해암공의 호를 따라 나는 해언이라 차오하오. 두 해 지나 안향이 64세 나이로 서거했을 때, 국학과 사학 12도의 생도들이 소복을 입고 길에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고 한다. 그리고 12년 후, 원의 학관들이 존경의 뜻으로 간직해온 공의 화상입니다. 고려에서도 문묘에 봉안하기 위해 문성공의 화상이 필요하오. 성심껏 그려주시오. 예.
1318년 고려 충수왕이 원나라 하가를 시켜 안양 선생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조선조 명종 때 그것을 묘사한 그 그림이 영정입니다. 국보 112도로 지정되어 있고 고려시대에 가장 오래된 초상화 중 하나로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후에 안향은 공자를 모신 문묘에 배향되어 유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는데 공자와 주자를 부르는 존칭처럼 안자로 불리며 조선시대에 들어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조선을 창업했던 이태조와 그 조선의 그 모든 왕조 질서와 체계를 바로잡았던 삼봉 정도전 선생이 바로 안양 선생이 받아들인 그 성리학, 그것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죠. 학맥의 계보로 따진다면은 그 중국에서부터 주자학을 도입한 안양 선생을 어떤 비조로 삼고 뭐 백의정이나 신천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 이진, 그다음 이곡이나 이색이나 정몽주, 정도전 이런 분들 이어받고 김종직, 그다음에 김일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태계 선생으로 그 학맥이 계속 이어가지고 조선 519년간 이 선비의 나라라는 문풍을 쇄신시킨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작은 유교가 중국에 시작됐죠. 꽃을 아주 피우고 학대 재생산시키고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의 또 그 학맥의 본산지가 바로 이게 솔서원이 되겠습니다. 소수서원에선 지금도 매년 봄 가을이면 향사가 열린다. 안향을 주향으로 안축, 안보, 주쇠봉. 네 학자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데 개천이 입구 경리하여 유학의 기풍이 퇴색해가는 오늘. 그러나 고려 후기 사상적 혼란을 수습하며 일생을 소수, 즉 무너진 학문을 다시 세우는 데 바쳤던 회헌 안향의 존재는 한국 성리학의 시조이자 영원한 스승으로 우리 역사 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다.